혹시 34년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여러 경험 말씀해 주셨는데 유독 남는 또 에피소드라든가 좀 아니면은 아이나 아니면 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좀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가까이로는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난 코로나에 2020년에 그 코로나가 막 왔는데 학교에 개학을 3월 2일자 개학을 못했어요. 개학식을 못했어요. 모두 학교 나오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도 어쨌든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아이들은 학교에 못 나오는 시기인데 모든 매체에서는 학교에 와서 책을 찾아가라. 부모님이나 학생이. 어느 창구를 통해서든 뭐 서로 격리된 상황으로 책을 찾아가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3월 초이고 한 번도 학생을 만나보지도 않고 학생도 선생님을 만나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수업을 바로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 괴리감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장님을 모르는데 내가 부장님하고 수업하면서 이게 공감 능력이 저는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는데 만약에 학교에 창구에 와서 찾아가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창구에서 강미애한테 책을 주는 거지 우리 반 선생님이 강미애한테 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집으로 찾아가라고 했어요. 책을 들고. 그래서 그 한 묶음씩 다 묶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코로나 걸리라는 소리냐라고 항의를 했지만 좀 거리를 두고 찾아갈 수 있도록만 해줘라. 선생님들 마스크 쓰면 어차피 학교에 와서 찾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교육적으로 학생이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이 학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서로의 어떤 공감은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내보냈죠.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갔다 와서 선생님들이 되게 고마워했어요. 학생들을 봤다. 또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나서 반가웠다. 이렇게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서로가 이런 공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쌍방향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이때 왔었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는 그런 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불편을 좀 겪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마음속에 괜찮았다. 그런 계기로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줘서 좀 감사했죠. 그런 불편도 끼치기도 했어요. 제가 만약에 학교에 있었으면은 선생님 왜 책임질 겁니까? 꼭 그렇게 말했어요. 책임질 거냐고 했어요. 이제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었던 거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학교도 그렇게 갔거든요. 왜냐면 학교랑 다르게 공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집 앞에다가 활동할 것을 걸어주고 왔거든요. 이야기하고. 근데 그거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옳고 그름은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더. 왜냐하면 저희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고 또 학생이 나를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받아줘야 내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나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내가 선생님으로서의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저는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 있는 거지.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요거는 좀 마음이 좀 울리네요. 네. 이게 직장 상사로서 했을 때는 아니지만 내가 사실은 학부모 입장이라면은 그렇죠. 너무 좋죠.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제
그때랑 당시에 분명 제가 그랬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내 위치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학교의 리더가 알려주고 설득해서 사실 간 거죠. 아무리 교수님이 강단이 있어도 설득 못했으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 설득하셨던 것도 되게 대단하시고 좋네요. 그 이제 보통 학창 시절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너 기억나는 선생님 있어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저까지만 해도 이제 저도 기억나는 이제 유독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그 한마디가 좀 마음이 먹었어요. 다행입니다. 이거 기록해놨다가 오늘 지금 9월달이잖아요. 내년 9월에는 서로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찾아가서 그때 너무 좋았다고 사후 인터뷰. 이거는 뭐 편집되더라도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 있어요. 저 옛날에 임실에 조그만한 초등학교에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선생님을 했었는데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전북 예능 경연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대회를 나가요. 그때가 제가 4년 차였는데 그 대회를 저더러 나가래요. 그래서 제일 젊으니까 네가 해라. 전 또 한 번 꽂히면 직진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다가 이제 리코더를 준비를 하고 이제 그것도 4부로 다 준비를 했어요.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 그 테너까지 다 준비를 하고 거창하게 준비를 했죠. 근데 곡도 가서 어떤 곡이 좋을까 하고 이게 다니다가 이제 보리밭이라는 곡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저희가 3, 4, 5, 6 이렇게 다 해도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학생들을 다 데리고 해야 되는데 보리밭이라는 노래를 가곡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테이프를 샀어요. 그 당시가 90년도 초거든요. 90년대 중반인데 테이프를 일단 사고 아침마다 학교 방송으로 트는 거예요. 왜냐면 리듬이라도 익혀야 되니까. 그리고 한 2달 지나니까 애들이 조금 리듬을 익히더라고요. 처음엔 연습하고 이제 연습만 조금 하다가 나중에 맞추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5개월 연습해서. 그때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그때 수업할 때거든요. 그러면 컵라면 시켜서 먹고 오후에 남겨서 연습시키고 일요일날 나오라고 해서 컵라면 사주고 일요일날도 연습하고 막 이런 열정으로 그때는 했었죠. 가서 대상을 받고 이 친구들이 중학교를 가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몇 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를 가니까 중학교 가면 뭐 이게 실습 점수를 주잖아요. 이 친구 모두 다 리코더를 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학교 아이들은 리코더를 이 정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최상위인 거야. 그래서 지금도 찾아와요. 그 친구들이. 선생님 저희 세종이 언제 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자고도 가요. 그런 지금 그 친구들이 40이 넘은 친구들인데 벌써 40이 넘은 친구들인데 와서 세종에서 자고 가고 먹고 가고 놀고 가고 이런 친구들이 그 추억으로 지금도 자기 아이들한테 엄마는 이 정도 불 수 있어? 엄마는 단소도 이 정도 불 수 있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자녀들이 근데 엄마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경험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은 오래 가잖아요. 특히 기능 교육은 더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전인 교육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악기 하나는 해야 된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하나는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에서 지켜나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도 와요. 올해도 왔다 갔고.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일과 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선생님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막혀 있는데 그 막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죠. 네, 지금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이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방송 틀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웬만하면은 모르시니까 웬만하면 선생님 허락 안 해주시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침 방송 틀고 이제 그려집니다. 7시 나오셔가지고 준비하고. 아니 학교 방송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 캐비넷 이렇게 삑삑 소리 나는 캐비넷 네. 있잖아요. 캐비넷에 이렇게 그 테이프 들어가는 이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박스가. 네. 그러면 그 박스에다 넣어놓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일부러 맞춰서 이게 뭐 몇 개 지나서 리뷰하고 네. 다시 백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그 노래를 틀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한 반복 그런 게 아닙니다. CD 없어요. 디지털만 알고 있어서. 아날로그로 볼 수 있어요. 그거 그리고 그 여기 기억기로 살 수도 있지만 요즘엔 만약 그 틀어봐요. 왜 아침에 시끄러운데 노래를 트냐? 이 문화가 이거 다 연관된 거라고. 근데 제 사는 집 옆에 이제 바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음악 소리 나오는 걸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요. 민원이 엄청 많이 네. 들어간다고. 운동회 전에도 막 일주일 맞아, 전에도 막 맞아. 붙여놓고 이때만 좀 봐달라고. 아유, 저 여기 학교에 근무하는데 저 4년 내내 체육대회 했거든요. 체육대회 하고 있으면 내가 밤새 일하고 와서 자는데 왜 지금 큰 소리를 내냐. 네, 그런 민원이 좀 많죠. 근데 그거 무서워서 못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회가 되겠죠? 네, 될 겁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제 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단체장들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체장들이 보통 다른 데는 이제 현장에서 뛰어보셨던 분들, 뭐 소방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올라가고 과장이든 국장이든 되고, 그리고 뭐 공군 같은 경우에도 뭐 비행기를 파일럿을 해봤던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또 교육 쪽에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정책을 보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죠. 근데 이제 교육을 지원하는 분들이 이제 행정을 하는 일반 행정직들이죠. 근데 교육청에 보면 지원하는 인력보다는 지원하는 인력이 정책하는 인력보다는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인력이 정책으로 가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과의 괴리감이 좀 있죠. 이게 약간의 제가 뭐 정치는 하지 말고 정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게 현장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그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 학부모님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적용이 되고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좀 죽어드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늘봄이에요. 늘봄 정책이 정말 좋죠. 아침에도 해주고 저녁에도 해주고. 근데 이거 돌봄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돌봄 정책 나왔을 때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자 했어요. 근데 전 돌봄 처음에 나왔을 때 학교 교감이었었는데 그 당시 그러면 참 좋은 정책이다. 저녁에 한번 해볼까? 학생들이 3명 신청했어요. 3명 신청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안 가서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밥도 주고 하는데.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학교에 너무 오래 있어요. 아침 8시에 왔는데 저녁 8시까지 있는 거예요. 어디 편하게 있을 자리도 아니고 학교라는 공간이, 그리고 내일도 와야 되잖아요. 8시에. 근데 내일도 8시까지 있어야 돼. 또 모레도 아침 8시까지 와요. 이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변화가 적고
너무 이제 그 활동 자체도 실내적인 활동이 더 많잖아요. 뭐 야외에서 나가서 뭐 학원도 갔다 오니 아니면 뭐 태권도도 그렇죠. 갔다니 학기도도 네. 갔다니 수영도 갔다니 이러질 않고 학교 내의 활동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로서는 좀 힘이 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소의 변화도 좀 필요한데 근데 이번에 그 늘봄 정책이 나와서 옛날 했던 돌봄 정책하고 똑같이 하게 됐고 그 정책이 결국은 방과 후 과정하고 똑같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 예산이 더 들어가고 사람 인력이 더 들어갔어요. 이거는 너무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지역마다의 또 늘봄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적 특색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좀 더 현장성 있게 봐야 된다. 학교 현장에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또는 학교 현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리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현장 이야기를. 그거에 대한 좀 그 설문이든지 학교 현장에 가서 어떤 공론화를 좀 해보든지 공청회를 좀 해보든지 너무 급하게 정책을 끌어가지 말고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책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니면 이거를 수정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또 현장감 있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사무총장님한테는 질문을 해본 것 같긴 한데 두 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교육자를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일까? 교육자가 전문가일까? 전문가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교육자는 모두가 전문가죠. 왜냐하면 교육은 저는 전 세계 어느 누구라도 다 전문가라고 봐요.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 가치를 따졌을 때 또는 이 학생들의 이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교육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을 사회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공교육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자가 전문가냐, 교육하는 사람이 교육이 전문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보통 이제 나오시는 이제 그런 리더들을 보면 교육자를 가르치는 분들이 보통 나오지 교육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나오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대학교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전문가일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전문가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네.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현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전문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게 전문가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장도 알아야 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그때도 현장 얘기를 잘 들어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선생님들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안 되게? 아무튼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선생님이고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교육 정책을 짰을 때 꼭 반영이 돼야 된다. 네. 이게 전문가로서 뭐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 가면 전문가로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제 특히 현장성은 저는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땅을 발을 바닥에 대고 살잖아요. 네. 날아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조금 현장을 보는 분들은 좀 이상적인 정책들을 많이 가져오세요. 그러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늘봄 이야기 같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2중, 3중 막 다시 여기에다 덧입히고
이게 예산 낭비에, 인력 낭비에, 정책 낭비에 학생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저는 좀 현장을 좀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AI 전문가를 만났거든요. 뭔가 그냥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AI가 파악하지 못한 게 바로 현장의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것은 다 책 같은 건 다 학습을 했는데 현장의 노하우를 아직 합식하지 못했고 그게 지금 AI 업체들이 가장 큰 목표래요. 현장 거를. 그러니까 AI도 그걸 좀 학습하려고 하는데 그걸 업계 용어로는 뭐 도메인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도 현장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왜냐면 1년만 지나도 사실은 멀어지거든요, 감각이. 그러니까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이렇게 교육감이 정책을 폈을 때, 교육부 장관이 정책을 폈을 때 현장은 알고 모르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정책하는 사람들이 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가 1학년이 들어왔는데 등치가 상당히 큰 여학생이에요. 상당히 큰 여학생인데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교실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아이 옆반에 제가 이제 교장실이 있었고 그 옆에 교무실이 있었어요. 그 2층에 상담실이 있었고 교무실에도 이제 보조 인력이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또 보조 인력을 하나 했었고 담임이 있고, 근데 이 아이를 잡아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계속 밖으로 나가요. 어느 날 순간 선생님이 다른 아이 보고 있으면 이 아이 벌써 나가 있어요. 나가서 교무실 가서 놀고 있고, 어느 순간 나가서 2층 상담실에 가서 모든 물건 싹 흩어져 놓고 이쁜 거, 여학생이니까 색깔도 이쁘고 색종이도 이쁜 거 싹 흩어져 놓고, 어느 순간 저 숙직실 근처에 가서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다 끄집어 먹고, 학교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노심초사를 한다고 하죠. 이 아이가 학교 밖만 나가지 말자, 그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느 날 이 아이가 밥을 먹다가 담임 선생님 앞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자기가 먹던 밥을 이렇게 뱉어갖고 옆 친구 얼굴에다 쫙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밥을 먹겠어요, 1학년인데. 이 아이도 놀라서 그냥 물어버리는 거지. 앞에 앉은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친구, 걔는 식탐이 있는 아이예요. 그 친구 식판을 빼서 식탁 일단 갖다 버리고 넌 잠시 후에 먹어, 그랬어요. 이제 이게 민원이 되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 했겠지. 아니, 민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집에서 선생님 못 먹겠어.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현장이에요. 근데 이런 이런 내부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외부에서 학폭이 들어왔어, 이렇게 해서 학폭이야. 이거는 알 수 없는, 그렇죠. 외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현장이거든요.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교육에 좀 어떤 것들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너무 정치화되는 교육이 지난 25년 동안 접근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이 나왔던 그 시절 이후로 25년 동안 7차 교육과정이 땜질만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까지. 이 부분이 현장성이 있고 학교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교육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제 7차 교육과정인데, 현장의 목소리보다 정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던 현재 25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지 말고 우리가 교육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 좀 굴러갔으면 좋겠고, 이 교육 정책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 교육 예산이 아이들의 그 미래의 바탕이 되도록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앞으로 제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수다를 떤다고 했는데 좀 소감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수다를 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인데 수다는 편안하게 못하나 봐요. 너무 진지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재밌게들 많이 얘기해 주시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좀 소감이 어떠신지? 확실히 경력이 많으셔서 이제 더 편안하게 나중에 또 한번 모시면은 현장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지금 두 가지만 해주셨는데 이렇게 눈시울이 붉혀지는 것도 있었고, 또 진짜 곧 담임 선생님들 고충, 아까 그것만 이야기만 들어도, 식판 이야기만 들어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저는 그려지거든요, 좀. 근데 또 얼마나 또 그때 또 현장을 잘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교육감이 있고 하면 또 이게 또 처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을 모르는, 저는 대학 교수는 장관을 할 수는 있어도 교육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돼가지고 현장을 잘 모르는,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 그 부분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 교육을 맡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좀 나눴던 얘기들이 교육 현장에 있으신 또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교육을 하시는 여정에 작은 힘이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이렇게 얘기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소회를 풀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